벌써 프로야구가 3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2026년 프로야구 프리뷰를 한 팀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산 베어스 편입니다. 2015 시즌 1등, 2016 시즌 1등, 2017 시즌 2등, 2018 시즌 2등, 2019 시즌 1등, 2020 시즌 2등, 2021 시즌 2등, 2022 시즌 9등, 2025 시즌 9등,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이라는 찬란했던 왕조 시절을 뒤로하고 이제는 리빌딩을 시작해야 되는 팀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프리시즌 동안의 변화를 일단 볼까요? 프랜차이즈 스타 김재환이 많은 분들이 예상에 없었던 옵투아웃을 실행했고요. 두산 와서 나름 꾸준하게 불펜을 막아줬던 홍건희마저 이적했습니다. 김재호가 은퇴하고 허경민이 KT로 간 지금 두산은 박찬호를 4년간 80억 원이라는 자금을 쓰며 영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구단주와 친분이 있었던 이승엽 감독이 취임하면서 투수를 계속 바꾸는 투마카세라는 별명까지 들으며 이승엽 감독은 자진사임하게 됩니다. 많은 타 구단 팬들은 사임이 안 된다고 절규했죠. 그리고 나서 신임된 새로운 감독은 2022년 SSG를 우승으로 이끈 김원영 감독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총 7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 두산 베어스 2026년 프리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코칭 스태프의 전면 개편입니다. 특히나 1군 코치가 14명인 것도 대단한데 2군 코치가 16명이나 됩니다. 이건 육성의 기조를 하겠다는 분명한 뜻으로 보입니다. 저는 두산이 김원영 감독을 선임한 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김원영 감독의 장점을 루키군 투수 코치부터 1군 불펜 코치, 투수 코치, 수석 코치까지 많은 부분들을 경험해봤다는 것을 뽑고 싶습니다. 여기에 실적이 없는 감독도 아닙니다. 2022년에 SSG가 우승할 땐 처음부터 끝까지 1등을 계속 유지한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했던 감독이었죠. 김원영 감독의 가장 큰 장점은 한정된 자원 속에서도 투수진의 보직을 명확히 설정하고 퓨처스 리그에서 대체 자원을 끊임없이 발굴하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감독 특유의 데이터 기반 투수 운영과 철저한 투구수 관리가 어깨가 싱싱하지만 경험이 부족한 젊은 불펜 투수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여기에 전 키움 감독을 했던 홍원기 수석 코치와 타격 총괄 코치를 맡은 이진영 타격 코치 역시 기대가 됩니다. 홍원기 수석 코치의 경우 키움 감독 시절 김혜성과 송성문 등의 젊은 내야수를 리그 최정상급으로 육성했으며 내야 수비의 교정에도 1인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진영 코치의 경우 창단 후 첫 신설 보직된 1, 2군 타격 총괄을 맡았습니다. 2024-2025 시즌 삼성 타격을 지독하며 리그 홈런 1위로 변보시킨 장본인이 이진영 타격 코치입니다. 그리고 초구, 2구 과감한 타격 어프로치를 강조하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젊은 선수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 과거 수비의 달인이라고 불렸던 손시현 코치도 부임했습니다. 새롭게 신설된 QC 코치직을 수락했는데요. 미국 메이저리그 리그 연수를 하면서 배운 첨단 데이터 분석 기법을 통해 젊은 삼루수 안재석과 신인 박준순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역시 박찬호의 영입으로 인한 내야의 지각 변동입니다. 두산의 작년 팀 수비 순위는 두산 키움 기아와 함께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이랬기에 두산의 박찬호 영입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간단히 박찬호 이적에 대한 썰을 풀어보면요. 유격수에 관심이 많던 롯데는 가격을 듣자마자 전격 철수를 하였고 두산 베어스와 KT 위즈가 4년 80억 똑같이 제시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박찬호가 과거 두산의 팬이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그 결과로 박찬호는 두산행이 확정되었습니다. 박찬호가 왜 필요한지를 지표를 보시면 아시게 되는데요. 박찬호는 김주원과 이재현에 비해 수비 범위도 넓을 뿐더러 잠실 구장의 광활한 곳을 커버하기에 최적의 선수입니다. 이런 박찬호가 유격수로 오면서 유격수에서 불안했던 안재석이 3루에 안착할 수 있게 되었고 박준순만 잘 커준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내야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비단 수비뿐만이 아닙니다. 기아에서 최근 4년 동안 최저 타율이 2할 7푼 1리일 정도로 타율 역시 상당히 준수한 편이며 도루 역시 20-30개 도루는 거뜬히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두산에서 가장 필요한 퍼즐을 맞추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에 4년에 80억이 그리 비싸 보이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는 타선의 구조적 재편입니다. 젊은 피의 스텝업이 필요한 시점이죠. 선봉장은 타선의 키플레이어 안재석입니다. 상무에서 15kg 정도 근육을 증량하면서 피지컬이 완성된 채로 2025 시즌 1군 복귀 후 타율 3할 1푼 9리에 4홈런에 20타점, OPS 912를 기록했습니다. 본인은 유격수를 계속 하고 싶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피지컬 강화를 하면서 3루수를 전향하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본인에게 좋아 보이네요. 내년 시즌에 두산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작년 2025년 시즌 야수 중에 유일하게 1군에서 살아남은 박준순입니다. 타율 2할 8푼 4리에 4홈런에 10도루, 아마추어답지 않은 변화구 대처 능력과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노련한 선구안으로 첫 시즌부터 멋진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장타력이 있는 이루수로 성장한다면 그 어느 팀도 부럽지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롯데에서 트레이드로 데려온 김민석, 이 김민석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두산 베어스 외야는 조수행과 정수빈, 김민석까지 정말 다시 과거의 육상부를 탈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석만 잘 성장해준다면 수비 범위까지 확실한 선수들의 엄청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겠네요. 이 선수는 당연히 잘해줘야 될 선수입니다. 하지만 나이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타율 1위, 출루율 3위, OPS 4등을 보여주며 아직도 전성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 전혀 없겠죠? 네 번째는 외국인 선수 구성입니다. 선발 왕국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구성인데요. 가장 먼저 그가 돌아왔습니다. 6년 만에 복귀이기에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작년 메이저리그 기록을 보면 방어율 3.09에 WHIP 1.15를 기록했습니다. 포심의 묵직한 그질과 컵 페스티벌의 우타자 몸쪽 예리한 침투, 거기에 커브까지 완벽한 투수가 되어서 돌아온 크리스 플렉센입니다. 그리고 2025년 효자 잭 로그입니다. 176이닝을 소화하고 평균 자책점 2.82를 기록했고 리그 최상위권인 WHIP 1.05를 달성했습니다. 강속구보다는 템포 조절을 통한 땅볼 유도가 탁월한 선수이기에 두산 베어스에 더 맞는 투수이죠. 작년과 같은 성적만 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수입니다. 두산의 용병 타자는 나즈 캐머런입니다. 이 선수는 타구 속도와 삼진 리스크 딱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명확한데요. 타구 속도 148km에 마이너리그 트리플A에서 OPS 0.954를 달성했을 정도로 파괴적인 선수입니다. 하지만 삼진을 많이 당하고 특히 체인지업의 헛스윙 비율이 상당히 높은 선수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다듬으면 KBO 최고의 타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은 충분히 보이네요. 아시아 쿼터로는 타무라 이치로 선수가 들어왔는데요. NPB에서 9시즌 동안 182.2이닝에 방어율 3.40으로 상당히 준수한 셋더맨입니다. 최고 150km의 묵직한 포심과 날카로운 포크볼을 갖고 있기에 우리나라 타자들이 치기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상당히 좋은 선수를 데려온 것 같습니다. 작년에 두산의 가장 큰 문제는 불펜의 붕괴였습니다. 이제 이 마운드를 재건해야 하는데요. 한 선수씩 알아보겠습니다. 작년에 입지가 좁아진 베테랑 투수 최원준입니다. 과거 핵심 선발이었지만 최근 3년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면서 시즌 선발의 경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히 작년에 피홈런 18개를 허용하면서 그 약점이 노출이 되었는데요. 만약 선발에서 배제가 된다면 불펜으로 시작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두산에서 리그 최상위급 회전수 깡패로 키우고 있는 양재훈입니다. 구단의 차세대 선발 전략으로 집중 육성 중이며 올해 선발 로테이션에 진입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새로운 얼굴은 최민석입니다. 기존의 투심과 슬라이드 위주의 투피치에서 스플리터의 완성도를 올리면서 선발 로테이션 후보 중에 한 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불펜에서는 작년에 불펜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른 박신지가 잘 버텨줘야 합니다. 단점이라면 낮은 탈삼진 비율로 인해서 승기 주자 실점률이 높은 편인데요. 이 점만 해결한다면 차세대 필승조로서 안착할 수 있겠죠. 2024년 핵심 필승조로 활약했으나 부상으로 인해서 2025 시즌 지독한 불운을 시들인 최지강입니다. 올해는 본래의 투구폼 밸런스 회복에 주력을 하고 있고 핵심 필승조로 복귀해서 팀 마운드의 중심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6번째로 시즌2 타 전술 라인업을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A로 영입된 박찬호가 1번을 맡고 나즈 캐메런이 3번을 맡아주게 되고 안재석이 6번에서 좋은 모습만 보여준다면 그 어느 팀에도 꿀리지 않는 타선입니다. 여기에 3, 4, 5번을 제외하면 모든 선수들이 뛸 수 있는 주력을 갖고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네요. 이 라인업은 물론 타격도 중요하지만 수비에서 얼마나 안정적인 수비 모습을 보여주냐가 더 중요한 라인업으로 보입니다. 박찬호와 박준순, 안재석 이 3명의 내야가 굳건해진다면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것 같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육성의 시험대에 위해선 두산 베어스 명가의 부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코칭 스태프의 역할입니다. 아직 완성도가 약한 수비와 캐머런의 삼진율을 극복한다면 과거의 헛술두의 두산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김원형 감독의 인내심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어린 선수들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진영 코치가 타격이 부진할 때마다 멘탈을 보호해주는 보호막을 해줄 필요도 있겠네요. 여기에 어느 팀에 뒤처지지 않는 잭 로그, 크리스 플렉센, 곽빈 3명의 조합이 부상 없이 450이닝 정도 소화해준다면 불펜도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선수들의 능력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기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KBO 리그가 트리플 A와 더블 A 사이에 있다고 평가를 많이 받는데, 그렇다면 나즈 캐메런의 트리플 A 성적은 KBO를 씹어먹을 만한 성적입니다. 두산의 빠른 발과 장타력을 함께 갖출 수 있도록 나즈 캐메런의 능력이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양의지와 박찬호, 그리고 양석환 등이 클럽하우스의 리더가 되어 팀을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특히 양의지와 박찬호의 센터라인이 얼마나 많은 이닝을 소화할 수 있는가도 중요한 요소가 되겠네요. 자, 이제 2026년 두산 베어스 프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두산 팬들은 올해 기대가 충분히 될 만한 요소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과연 여러분들은 두산의 내년 시즌 성적을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나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